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입니다. 주말에 대통령실 인선과 조직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목을 받는 새 인물의 사진들이 지금 기사를 장식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했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사진부터 보시면요. 왼쪽부터 차례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기대하는 바가 커 보이는데요. 먼저 이관섭 수석에게는 대통령실에게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정무 감각, 이른바 정무적 감수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나라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돌봐야겠다. 이 비유가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돌아온 대통령의 입, 김은혜 수석 역시도 홍보에 있어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줄 것을 대통령실이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을 통해서 들어온 인사들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가 개편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 동안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치렀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더 기운이 빠졌다 이런 표현도 좀 보이고요.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의 그 분위기가 이어가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에서 이재명 의원 모두 70% 후반대 득표율을 보이면서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번 호남 지역 투표율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호남 지역 평균 투표율이 35.5% 정도로 나왔는데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의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대명 현상이 부른 무관심이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지지층에서 투표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차가운 민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율을 보면서 민주당의 한 관계자, 전당대회를 마친 후에도 당이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율, 이 민주당은 참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배달의 배신이라는 제목이 이 눈에 띄네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배달의 배신이기도 하고요. 더 크게 보면 플랫폼의 배신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포함해서 택시나 쇼핑 같은 플랫폼 기업들 초창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격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용자를 모아서 독과점 시장을 이루자 숨겨둔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배달 플랫폼들은 최근 잇따라 수수료와 배달비를 크게 올리는 모습입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김밥 2줄을 시켜 먹는데 소비자는 14,000원을 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식당은 7,000원 정도만 챙기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배달비를 높게 설정을 해두면 주문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1,000원, 2,000원씩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뉴욕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고 수수료율을 20%까지로 묶어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밥 2줄에 소비자는 14,000원을 내고 그리고 식당은 7,000원만 챙기고 확실히 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스마트폰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덮개를 벗어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이 쓴 셀프 수리에 대한 기사인데요. 혹시 수리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자사 서비스 센터만 이용하도록 해서 사실상 독점 구조를 갖춰서 비용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또 수리보다는 새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식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의 폐기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수리권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미국은 수리권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업체들이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하고
또 정품 부품과 수리 설명서, 수리 도구를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배터리 하나를 갈기 위해서는 이 수리하고 재조립하는 과정 한 82단계 정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수리 용이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예 제품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혼자 수리를 하기 쉽도록 구조를 짜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개학 시즌인데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확산세에 이 신문은 현장의 반응들을 담았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약 80% 정도가 이번 주에 2학기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대면 수업을 할 방침인데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걱정,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게 해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학교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되면서도 학교에 직접 가지 않으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걱정이란 겁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이가 학교에서 코로나를 걸려오면 고령층, 고위험군의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로는 학생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학교 측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들이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사비로 이 체포 무수를 배우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기 보급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요.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 체포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현재 경찰청은 격월로 한 차례 2~3시간 정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1시간에서 2~3시간 정도로 조금 시간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강생이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1대1로 실습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 경찰들은 사비로 무술을 직접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주짓수 혹은 유도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직접 배우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체포술에 대한 교육과 또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에 대한 훈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인내심 바닥을 드러내다. 기후나 환경 관련 기사 같아요. 네, 바닥을 드러내다.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점점 낮아지니까 네. 그야말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지금 사진들 여러 장 보이시죠? 왼쪽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폭염을 앓고 있는 유럽의 상황인데요.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역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이 말라버렸고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다리가 보이는데 그 다리 아래에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냈고요. 지금 중앙에 나온 사진은 세르비아를 지나는 다뉴브 강의 모습인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점점 내려가서 100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 20여 척의 잔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오른쪽 사진은 스페인의 한 저수지 모습인데요. 역시 수위가 내려가면서 그 아래 잠겨있던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낸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국은 다급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는 요오드화 은을 담은 막대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른바 구름씨 뿌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건데 양쯔강의 수위를 올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